일단은 자라의 입장을 선택했을 경우, 자, 자라의 입장, 그러니까 나제 시문의 삶의 태도는 뭐였지, 얘들아? 어떤 삶의 관점이었어요?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걸 추구하는 삶의 관점이었어요. 그죠? 맞아? 근데 얘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여러분들 긍정평가로 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쵸? 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은 자기가 대학도 나오고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직장 일도 얼마나 쉬워. 안 보고 딱 100만 원씩 집을 수 있는데 은행에 취업했나 보지, 그지? 근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 한계, 자기의 세계를 깨트리고 나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 이상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또 이것은 주어진 현실의 벽을 깨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능동적으로 세계를 바꿔나가는, 자기의 세계를 바꿔나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 항상 평가나 비판 서술할 때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거를 구체적으로 서술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나의 입장을 선택했다고 해서 나제 시문의 내용을 고스란히 똑같이 옮겨놓으면 그거는 나의 요약이 될 뿐이야. 우리가 평가해야 되는 제시문에 나오는 내용들, 소스들을 잘 버무려서 서술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뭐 주어진 삶에 안주하지 않고 뭐 안정된 직장을 다니는 안정된 삶에만 만족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써줘야 돼. 라를 잘 연결시켜서 자신의 꿈인 문학에 도전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양면 평가를 꼭 시도를 해봐야 된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 이거를 부정적으로 볼 여지는 없을까? 반대로 볼 여지는 없을까? 얘들아, 라제 시문을 보면 얘가 고등학교 때 어디 갔지? 고등학교 때 공부 기계가 되기를 거부하다 보니 시를 쓰게 됐고 돈 세는 기계가 되기를 거부하다 보니 글을 쓰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근데 이거를 조금 삐딱한 시선으로 보면 너희들 그런 경험 없어? 공부하려고만 생각하면 시험 기간만 되면 갑자기 청소하고 싶고 갑자기 책상 정리하고 싶고 갑자기 막 안 읽던 막 책이 읽고 싶고 막 이런 경우 있지 않아? 그지? 얘 공부하기 싫으니까 현실을 회피하고 시를 쓰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러니까 시를 정말 좋아해서 쓴 걸 수도 있지만 공부하기 싫으니까 시를 쓴 걸로도 볼 수 있다는 거야.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죠? 선생님은 어렸을 때 꿈이 래퍼였거든? 그래서 올해 사실 쇼미에 나가려고 지원 영상을 찍었어. 하지만 올리지 않았어. 왜냐면 괜히 나갔다가 막 악마의 뭐 방송 출연하면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악마의 편집 당해서 막 사이코처럼 나올까봐. 어쨌든 선생님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이제 맨 뒤에 앉았거든. 맨날 키가 지금이랑 똑같았어.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은 그때 이후로 성장을 멈췄어. 모든 면에서 정신적인 성장까지 멈췄어. 맨 뒤에 앉아가지고 맨날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가사를 쓰고 있었어. 라임을 맞춰가면서 한 가사를 쓰고 이게 플로우가 잘 되는지 읊조려 봐야 되잖아. 그래서 계속 이제 읊조렸지. 맨 뒤에 앉아서 가사를 쓰고 읊조리면 한 5분 정도 하고 있으면 분필이 날라와. 바로 분필이 날라와. 왜냐면 선생님이 목소리도 그 중고등학교 때 지금 목소리랑 똑같았거든. 엄청 저음톤이었어. 저음인데 이제 선생님 안 들리게 하려고 엄청 낮은 목소리를 이렇게 하니까 내 랩이 막 교실 전체를 울린데 애들이 가사를 다 외우고 있어 막. 근데 그게 뭐 너무 좋아서 한 걸 수도 있지만 공부하기 싫어서 한 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좀 삐딱하게 우리가 평가를 해보면 공부하기 싫어서 시 쓴 거 아니야? 아니면
일하기 싫으니까.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갖는 경우는 사실 엄청나게 드물단 말이야. 그지? 일하기 싫으니까 돈 생게 아니지. 글 쓴 거 아니야?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 하는 인간이야? 자신의 성장이나 진보를 추구하기보다는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인간이야.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평가를 해볼 여지가 있다는 거지. 그죠? 물론 이 평가가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 평가가 훨씬 더 자연스럽지만 다른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볼 수도 있다. 또 얘가 글쓰기로 다시 돌아간 거, 다시 글을 쓰게 된 거잖아. 평가 대상이. 그것은 어린 시절의 세계로 다시 되돌아간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거. 그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번에 논술로 합격한 학생들은 전부 다 내 쇼미 지원 영상을 메일로 보내줄게. 일부러 합격했는데 연락 안 하는 거 아니야? 꼴 보기 싫어서. 너희들 면접 준비해본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면접 준비할 때 애들 면접 영상을 다 찍어주거든? 찍어서 보내줘. 아니면 그 학생의 핸드폰으로 찍어주던가. 그런 애들이 잘 확인을 안 해. 너무 꼴보기 싫대. 영상 속에 내가. 그죠?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수미 지원 영상을 찍었는데 도저히 못 보겠는 거야. 너무 꼴보기 싫어서. 그 느낌 알아? 다 개구리 입장을 선택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다가 있네. 다는 어떤 삶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안분지족하는 삶이에요. 그죠? 현실에 만족하는 삶, 소박한 삶. 물하고 최소한의 식량만 있어도 난 행복할 수 있어. 별일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 우물 안에서 즐겁게 놀 수 있어. 이런 삶입니다. 그죠? 자, 이 입장에서 봤을 때 글쓴이의 태도는 역시 얘는 반대로죠. 부정평가하기가 쉬워요. 아무래도. 어떻게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너 지금 주어진 현실, 안정된 직장이 있고 막 이런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너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억지 부리고 있는 거야 라는 방향으로 비판적으로 평가해 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너무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나친 이상을 쫓는 거야. 심지어 직장에 휴가 내놓고 휴가가 끝났는데도 직장에 안 돌아가잖아. 그죠? 그래서 소박하게 밥벌이 하면서 현실에 만족하는 삶을 포기하고 소설가로서의 새로운 삶은 가지는 것은 일종의 야심, 너무 지나친 과욕, 욕심이라고 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부정평가를 해주기가 아무래도 수월하겠죠. 그죠? 근데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성과지향적인 경쟁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지친 삶에서 벗어나는 걸로도 볼 수 있어요. 그죠? 경쟁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쫓아서 마음의 평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줄 여지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직장을 잘릴 수도 있는데 가지 않고 글 쓰는 데 집중하면서도 만족할 수 있는 거잖아, 이 사람은. 글 쓰는 것만으로도. 그 점을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내가 돈을 버는 것보다는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다시 말하면 이걸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면 물질적인 어떤 조건을 추구하기보다는 내가 소박한 삶, 주어진 환경에서 그냥 글을 쓰면서 안분지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해서 긍정적인 평가도 얘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죠, 여러분? 그래서 얘도 여러분들 이따가 나중에 복습할 때 보시면 학교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는 예시 답안을 총 4개를 실어놨어. 4개 맞나? 총 4개를 실어놨어. 자라 입장에서 긍정평가했을 때의 답안, 자라 입장에서 부정평가했을 때의 답안, 개구리 입장에서 긍정평가했을 때의 답안,
개구리 입장에서 부정평가했을 때 답안 이렇게 4개를 실어놨는데 다 근거를 구체화시켜서 잘 써줬으면 다 좋은 답안으로 평가하겠다는 얘기겠죠. 대학에서 그렇게 발표했다는 거. 그런데 우리 논술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일요일 아침부터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답안을 쓸 수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평가가 양면적으로 다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그걸 시도해보고 그 논리가 여러분들 잘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양면 평가를 시도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 봅시다. 선생님 자라 입장 선택했을 텐데 자 일단 나 자라의 입장은 이미 앞에서 비교하는 부분에서 다 서술했잖아. 그지? 어떤 입장인지. 그래서 여기서 반복해서 서술하지 않고 라제시문 대상이 되는 분석 대상이 되는 제시문을 먼저 서술해줬어요. 얘는 시쓰기를 포기하고 취직을 해서 돈을 벌지만 돈 세는 기계가 돼버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환멸을 느끼는데 다시 글쓰기에 매진한다. 그래서 라의 주인공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시 글을 쓰는 사람이 됐는지를 서술을 해줬고 그 다음에 평가 들어갑니다. 근데 긍정평가. 자라와 나의 관점에서 이러한 주인공의 변화는 주어진 삶에 안주하지 않고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 성장하고자 진취적으로 도전하는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라고 해서 평가 근거와 결론을 합쳐서 그냥 처리했어. 왜냐하면 분량이 지금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300자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과거 공부로부터 도피해서 글을 썼던 것처럼 현실 세계의 밥벌이의 어려움에서 도피해서 글을 쓰는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비판적 평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양면적인 평가 서술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대학에서 이 양면 평가한 예시 답안을 애초에 발표를 하지 않았다는 건 이렇게 쓰는 학생이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한 거야. 그죠? 근데 그런 답안들을 채점하다가 이 답안을 보면 동공이 확대되고 양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흐르면서 수석 합격이다 하고 외치겠죠. 채점자가. 그죠? 반대로 개구리 입장 선택했을 때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는. 개구리 다제시문의 입장도 앞에 1-1번 비교 문제에서 이미 다 했기 때문에 밝혔기 때문에 또 써줄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평가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라제시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긍정평가부터 해줬습니다. 개구리와 다의 관점에서 주인공의 변화는 긍정적이야. 결론 문장 먼저 써줬고요. 그 다음에 근거. 성과 중심적 사회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물질적인 요소에서 행복을 찾기보다는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소박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이야 라고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부정평가. 그러나 소박한 밥벌이에 만족하며 안분지족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큰 꿈을 쫓아서 글쓰기에 매진한다는 관점으로 볼 때는 비판적으로도 볼 수 있어 라고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양면적인 평가를 해줬습니다.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하지만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너무 오버하면 안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양면평가를 시도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한 방향으로 여러분들 차분하게 자신 있게 쓰면 됩니다. 억지로 막 양면평가를 하기 위해서 억지를 부릴 필요 없어요.